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토 시리즈 스케치업 온라인 강의를 맡은 SBS 아카데미 컴퓨터 아트 학원 이송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은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배우는 데 있는데요. 스케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구, 그다음에 인테리어, 건축 디자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설명을 할 때 이제 2D 도면만 가지고 가로 사이즈 얼마고 세로 사이즈 얼마고 높이가 얼마다 라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제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기에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한 부분으로 스케치업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저와 함께 스케치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 사용될 스케치업 버전은 2020 버전을 사용을 할 거예요. 또한 본 강의는 35강으로 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방법부터 기본 툴을 배우는 과정까지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델링을 한번 해보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V-Ray를 이용해서 렌더링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최종적으로는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스케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2D 프로그램을 학습을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배우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3D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2D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학습을 하시면 훨씬 쉽게 다가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3D 프로그램은 완전히 모르는데, 안 해봤는데, 경험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3D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부터 그리고 심화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할 겁니다. 대신에 프로그램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습 전에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셔서 저와 함께 학습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OT 영상은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꼭 스케치업 프로그램 파일을 다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강 가장 처음으로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는 방법, 지금 당장 사용을 할 건 아니지만 추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V-Ray 파일을 다운을 받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환경 설정과 인터페이스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제 구글을 오픈을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스케치업 다운로드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 가장 위에 스케치업 다운로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무료 평가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무료 평가판 시작하기 누르시면 금방 다운이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로그인 하실 때 만드시는 아이디랑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서 나중에 이제 스케치업을 시작을 하셨을 때 거기에다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챙겨주시면 되고 내 컴퓨터는 뭔가 10년 이상 됐다 아니면은 이제 2D 프로그램을 이제 구동을 할 때 애가 막 소리를 지르거나 힘들어한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스케치업 프로그램도 사용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은 3개의 파일이 함께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2020, 그 다음에 스케치업 프로, 그 다음에 스타일 빌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무료 평가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신 버전을 배포를 하기 때문에 파란 색깔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2020 요게 빨간 색깔로 모델링된 아이콘이 있는데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운 받으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스케치업 프로 2020 버전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제 구동을 시켜주면은 얘가 요렇게 하나 뜰 거예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에 아이디랑 패스워드 넣는 창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하게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게 기본적인 파일의 시작이에요. 자, 여기에서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템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종이에도 그냥 A4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줄이 그어져 있는 종이 있고 그 다음에 깍두기 이렇게 경륜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것처럼 종이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단위 보시는 거. 우리 모델링 할 때는 단위는 밀리미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고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클릭을 해주면 이제 조금 기다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큰 창이 뜨면서 Untitled이라는 제목으로 스케치업 프로그램이 하나 뜨게 돼요. 자, 저는 지금 뭔가 굉장히 많은 창들이 떴죠? 이게 뭐냐면 V-Ray가 설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내에서 V-Ray 프로그램까지도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V-Ray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지 않았으니까 이 항목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추후에 우리가 V-Ray를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할 시에는 꼭 이러한 항목들이 떠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스케치업 인터페이스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스케치업의 환경 설정을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을 하려면 이 위에 보시게 되면은 파일, 에디트, 뷰, 카메라, 블라블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메뉴 탭이에요. 그래서 제가 메뉴 탭 어디 가세요 라고 하면은 위쪽에 있는 무엇을 선택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귀여운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게 스케치업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명령어는 그냥 우리가 클릭해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들은 단축키를 기억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차근히 저랑 함께 공부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환경 설정할 때는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윈도우라는 메뉴 탭이 있습니다. 윈도우를 선택을 하시면 요 아래 모델 인포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항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프리퍼런스 있는 부분을 먼저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죠. 이거를 다 건드릴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케치업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이랑 다르게 그렇게 환경 설정이 어렵거나 까다로운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건드리면은 이렇게 편하는구나는 정도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맨 위에 있는 부분이 Accessibility라고 해서 스케치업은 이제 스냅이 자동적으로 잡혀요. 스냅이라는 거는 가로, 세로, 높이 그 방향을 정확하게 내가 무언가 명령어를 넣지 않아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선을 그려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의 가이드선의 색깔들이에요. 그래서 색깔들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변경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색깔로 해야지 라고 하는 건 비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버전이 항상 높은 버전을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낮은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낮은 버전은 이런 어세시빌리티를 여러분들이 따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값으로 두시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색깔을 동일하게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거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 완전 중요해요. 요거는 별표 100개 쳐놓고 꼭 기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당장 필요는 없지만 이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V-Ray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재질을 입힐 때, 즉 매테리얼을 사용을 하게 될 때
내가 사용한 사진을 수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뭐와 함께 연동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진을 수정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정 프로그램 뭐 사용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보정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은 일러스트 여러분들이 수정할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연동을 시켜 놓으면 내가 굳이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수정하고 다시 저장해서 다시 스케치업으로 불러오고 이러한 과정을 하지 않으셔도 바로 스케치업에서 포토샵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매테리얼 수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 꼭 기억해 놓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인디자인과 같은 사진을 수정할 수 있는, 보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바로 추주해서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없어서 그냥 패스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자,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드로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드로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오토데틱이라고 해서 요것만 이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클릭할 때 굳이 여러 번 클릭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더블 클릭할 때랑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할 때랑 또 사용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클릭의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명령어를 쓸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체크해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토세이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케치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할 때 쓰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오토세이브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장을 계속해서 세이브를 누르지 않아도 그 시간마다 세이브를 오토적으로, 즉 자동적으로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토세이브를 보시게 되면은 옆에 보면 5분 이렇게 단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5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한 부분에 있어서 5분 딱 되면은 저장하고 또 작업하다가 5분 되면은 딱 저장하고 이렇게 오토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대신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수동적으로 세이브를 여러분들이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이브 파일이 있고 거기에 이제 뒤집어 씌워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꼭 세이브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간격이 너무 짧으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컴퓨터가 버벅거리지? 당연한 거예요. 이 오토백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막 작업을 해요. 하다가 갑자기 구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만이 조금 여러분들이 간격이 좀 좁으면 계속 멈추고 계속 멈추고 계속 멈추고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조금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 이상이 넘어가면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분 미만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쇼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건 단축키 설정하는 거예요. 단축키 설정하는 건데 다 단축키를 설정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는 분야에 있어서 뭐 가구 쪽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 쪽도 있을 거고 건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토목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들을 수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단축키들이 또는 명령어들이 분야마다 굉장히 달라요. 몇 개의 명령어가 없긴 하지만 많이 쓰는 것들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단축키를 다 설정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이런 건 내가 많이 쓰네. 그럼 단축키로 설정을 해놔야겠다 라고 했을 때 단축키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축키는 우리가 작업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대신 단축키 여기에 쇼컷에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템플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자, 템플레이트 우리 들어오기 전에 설정을 한번 했었죠? 여기에서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설정했던 부분이 아키텍처 밀리미터라는 거였어요.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단위를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 라지 툴 버튼이 체크된 상태로 작업을 해주세요. 이러한 툴이 크게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OK에서 나와주시면은 이제 설정 하나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윈도우 탭에 보면 방금 전에는 프리퍼런스 이용해서 우리가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모델 인포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델 인포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도 항목들이 굉장히 많죠? 자, 여기에서 크게 볼 거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건데, 그 애니메이션 만화 나오는 거? 동영상? 맞아요. 그런데 스케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영상처럼 그렇게 스무스하고 자연스러운 동영상이보다는 컷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찍어줄 거예요. 한 컷 한 컷 찍어주게 되면 그 컷이 슬라이드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보여주는 아웃풋에 있어서 사진만 보여주기보다는 동영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설정은 여기에서 작업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디멘션이라고 있는데 치수. 우리가 스케치업 내에서 치수를 입력을 할 때 쓰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치수 설정은 여기 와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텍스트, 글자 써주는 거. 글자 설정도 여기에서 와서 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닛, 단위예요. 단위를 꼭 맞추셔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 도면에 있어서는 단위 밀리미터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밀리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뭔가 체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이 항목이 뭔지 볼게요. Enable Length Snapping이라고 해서 얘는 길이 값을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스냅을 잡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스냅 잡아줘야 가로, 세로 정확하게 높이 가져올 수가 있겠죠?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유닛 포맷 같은 경우에는 항목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얼마, 가로, 세로 얼마 이렇게 숫자로 얘기를 해주죠. 그거를 알려줘요. 스케치업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50이면 50만 보여줄 건지 50이다라고 하더라도 단위까지 50mm라고 해줄 건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안 표시를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나는 단위를 계속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 표시해놓고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얘도 체크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Enable Angle Snapp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각도를 쓸 때 스냅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도라고 되어 있죠? 그럼 15도만큼 끊어주는 거예요. 15. 그 다음에 이제 또 30, 그 다음에 45 이런 식으로 나는 조금 더 작게 스냅을 잡아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1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스냅에 대한 얘기니까 스냅은 당연히 ON 켜서 작업하시고 앵글도 당연히 이제 간격을 조금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모델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이제 모델 인포 해서 환경 설정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환경 설정을 해놓으면은 다시 또 켜가지고 또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설정해놓고 대신에 이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까신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환경 설정을 다시 한번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New 새로 열기예요.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새로 열 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열어줄 때 우리가 저장해 있는 것을 열어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ave as 우리 모델링한 거 저장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자, save as templat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save as template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에 맞춰서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저장하면 나중에 그냥 이 템플레이트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 강의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 내를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저장해 놓으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바뀌었을 때 혼동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Save as Template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쪽에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아이콘들, 즉 명령어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콘들을 조금 여러 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들을 나열을 할 때는 어디 가면 되냐면 뷰라고 가 있는 메뉴 탭에 보시면 툴바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툴바가 이 위에 배치되는 막대를 얘기합니다. 자, 툴바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떠요. 또는 그냥 툴바 아무 데나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플라이아웃으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해서 써도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켜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것만 꺼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분야에서 많이 쓰는 툴바들을 오픈해서 쓰시면 되시고요. 오늘 설명은 제가 많이 쓰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부분,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걸 빼서 써야 되냐?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하신 툴바들을 꺼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저는 어떤 거 쓸 거냐면 Getting Started는 얘는 풀어주고 라지 툴바를 쓸 거예요. 라지 툴바는 이렇게 옆에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위치에 찾아주는 거. 그 다음에 미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얼마를 그려주고 있는지 치수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샌드박스라는 게 있는데 이 샌드박스는 우리 대지 만들 때 사용을 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배워 나갈 거니까 걱정 말고 그대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섹션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할 건데 자, 요거는 스케치업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건 단면도를 바로 찍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면도 나중에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얘 꺼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솔리드 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생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객체를 합쳐주기도 하고 또는 교집합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는 차집합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 스탠다드 툴 같은 경우에는 따로 파일 탭에서 클릭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크게 아이콘으로 바로바로 세이브 해주고 세이브 에즈 해주고 오픈 해주는 항목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델링한 부분의 안쪽을 즉 투영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안쪽이 안 보이고 바깥쪽만 보여지게도 할 수가 있는 툴이에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뷰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집 모양이 있어요. 이런 집 모양은 클릭을 해서 위에서 본 모습,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본 모습, 즉 다양한 방향에서 본 모습을 바로바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 뷰도 꺼내서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자, Vlay가 설치되면 맨 처음에 항목이 뜬다고 했어요. 그거는 그대로 클릭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웨어하우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항목이 이 아래쪽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델링을 1부터 10까지 다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델링을 1부터 10까지 다 해줘야겠죠? 대신에 인테리어나 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는 소품이라든지 뭐 나무, 뭐 자동차, 뭐 소파 이런 것들은 굳이 이제 따로 만들지 않고 소스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스케치업에서 이제 소스를 바로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웨어하우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우리가 추후에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대신 왼쪽에 있으니까 굳이 안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놓고서는 클로즈를 한 다음에
굉장히 인터페이스 내에서 지저분하게 항목들이 만들어져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냐면 얘를 그냥 마우스로 클릭해서 그대로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에도 갖다 놓고 저기에도 갖다 놓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이 닿는 곳에 쉽게 갖다 놓으시면은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얘 빼려면 그 앞에다가 점점점 되어 있는 항목을 그대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빼놓고 쓰거나 아니면은 넣어놓고 쓰시면 됩니다. 저는 딱 이렇게 두 줄과 왼쪽에 있는 툴을 설정을 해놓고서는 여기는 모두 다 인터페이스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디폴트 트레이라고 해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설정 또는 이제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꺼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끌 수도 있는데 이건 어디에 보시면 되냐면 요 윈도우 탭에 보시면 가장 위에 디폴트 트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클릭해서 쓰면 돼요. 끌 때는 여기에서 클릭해서 끄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와서 그냥 X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항목들은 앞으로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대신 필요 없는 항목 지우고 필요 있는 항목 얼른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스트럭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툴 사용 설명서예요. 이걸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 차지하니까 얘를 끄고 대신에 추가적으로 윈도우의 디폴트 트레이에 가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웃라이너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서 하나는 꺼내 놓을게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 내에 100개를 모델링 했다고 볼게요. 그 100개 중에 내가 딱 어느 한 모델링만 찾고 싶어요. 근데 100개를 계속해서 클릭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요 오른쪽에 지금 켜놓은 아웃라이너 항목에 와서 그 100개 중 내가 찾고 싶은 객체를 바로 클릭해서 찾아주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놓고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모델링에 이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프로그램 설치 방법과 그리고 환경 설정,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젠 제가 없이도 여러분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강의 전에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서 저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